안녕하세요. 박간호사입니다. 최근에 난임 지원금 확대에 대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기준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난임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 그리고 준비 서류,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가장 먼저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은 외국인이어도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법적인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 부부. 법적 혼인 상태일 경우에는 확인이 간단하지만 사실혼 관계일 경우 등본상 1년 이상 같이 거주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혼 여부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술 시작 전 사실혼 여부를 관할 보건소에서 먼저 확인을 받아서 사실혼 통지서를 시술병원에 제출해야지 시술도 가능하고 정부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돼요. 세 번째, 난임 진단서 제출자. 일단 난임 진단서는 시술병원에 시술 시작 전 요청하시면 돼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본 난임 검사가 모두 시행되어 있어야만 난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데 여성 검사는 검사의 유효기간이 없는 반면에 남성 정액검사는 6개월 이내에 검사 결과가 있어야지만 난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니까 혹시나 기한이 만료가 되었다면 검사 후 결과 나온 이후에 난임 진단서 발급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확인하기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의 건강보험료로 확인이 가능해요.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 중에 소득 기준이 아슬아슬하게 해당이 안 돼서 정부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최근에 난임 지원을 확대를 해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와, 정말 기쁜 소식. 그런데 아직은 서울시에서만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이 기회를 토대로 전국으로 차츰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2024년에는 난자 냉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여러 개를 살펴봤는데 언제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공지는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기사가 났으니까 하루빨리 시행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된 건 아니니까 소득 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셔도 돼요. 일단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2인 가족이고 직장 가입자에다 외벌이다. 그런 경우에는 나의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이 표에서 같이 2인의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2만 2,624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되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맞벌이고 둘 다 직장 가입자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맞벌이 직장 가입자 부부를 예를 들어 남편이 건강보험료가 15만 원이고 부인이 12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인이 더 적죠.
남편 건보료 15만 원에 부인 건보료 50%에서 6만 원, 총 합산 금액 21만 원으로 소득 기준에 해당이 되어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혹시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부부의 경우 혼합 가입자의 금액을 확인해서 보시면 돼요. 서울시 소득 기준 폐지에 대한 발표가 났으니 하루빨리 적용돼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시고 전국적으로 빨리 확대가 되면 좋겠어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신선 배아의 경우 최대 9회, 만 44세 이하의 경우 최대 110만 원, 만 45세 이상의 경우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동결배아의 경우 최대 7회, 만 44세 이하의 경우 최대 50만 원, 만 45세 이상의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인공수정의 경우 최대 5회까지, 만 44세 이하의 경우 최대 30만 원, 만 45세 이상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식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이번 주기에 채취를 진행했다. 그런 경우에는 신선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바로 이식을 하지 않고 몇 차례 채취를 진행해서 배아를 조금 모아서 얼려두었다가 같이 이식을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내가 이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채취를 진행한 주기는 신선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결배아는 내가 얼려져 있는 배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거를 녹여서 이식을 진행한다. 그러면 동결배아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시술 후에 지원 금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동결배아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30만 원까지, 그리고 착상 보조제 및 유산 방지제, 이 부분은 질정이나 프로게스테론 제제의 주사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세요. 자격 조건이 모두 확인이 되었다면 제출할 준비 서류들을 조금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난임진단서. 제가 앞에도 조금 언급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난임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난임검사가 다 진행이 되어 있어야 병원에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시술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미리 전달에 가셔서 진단서를 요청해서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부부의 건강보험 카드 사본, 그리고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은 본인이 직접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맞벌이 부부 중에 자영업자가 계실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같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돼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해 가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당일날 지원결정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원결정 통지서가 발급이 된 이후로부터 처방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시술 전에 미리 지원결정 통지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온라인 신청도 많이 활성화가 되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은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통지서 출력도 가능해요. 온라인의 경우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 대상자, 부인분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고, 신청하시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이 되면은 통지서가 발급되는 데까지
온라인의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혹시나 급하신 경우에, 급하게 내가 통지서를 받아가셔야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보다는 직접 방문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2023년 난임 정부 지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이 지원받으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요즘 저출산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많아지고 확대가 되어서 시술을 받는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잘 준비하셔서 모든 혜택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